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결심합니다. 오늘은 꼭 만보를 채우겠다며 운동화를 단단히 묶고 집을 나섭니다. 처음에는 상쾌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면 몸이 가볍기는커녕 더 무겁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며 심지어는 두세 시간 동안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운동을 했으니 건강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무조건 세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운동은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고 회복력을 떨어뜨리며 나도 모르게 노화를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5,000보 걷는 사람과 등산하는 사람. 표면적으로는 둘 다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5,000보를 천천히 일정하게 걷는 사람은 얼굴빛이 점점 좋아지고 하루가 개운해집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산을 오르는 사람은 나는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올 때 무릎은 퉁퉁 붓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다음날 아침에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약하다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현대의학과 생리학이 말하는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운동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하게 풀리실 겁니다. 1. 운동은 약과 같다. 약은 적정량일 때 효과가 있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운동도 똑같습니다. 적절할 때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단단히 하며 면역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면 근섬유가 손상되고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분비되며 심장과 관절은 회복할 틈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오히려 잔병 치레가 늘고 피로가 쌓이고 회복력이 떨어진 경험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열심히보다 꾸준히.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운동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이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하루에 2시간 산을 오르내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중강도 꾸준한 운동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당뇨나 고혈압 개선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과격한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치솟게 하고 부상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3. 현대인의 몸은 생각보다 약하다. 우리는 과거 농경사회처럼 하루 종일 몸을 쓰며 살지 않습니다. 앉아서 일하고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 체력 자체가 예전 세대보다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몸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주행하지 않던 자동차를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세게 몰면 엔진이 과열되고 부품이 마모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평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은 내가 제대로 해야지 하고 무리한 운동을 하면 몸은 회복 대신 손상을 우선 경험합니다. 4.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생기는 문제.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거나 숨이 가빠오거나 피곤이 몰려오면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효과가 아니라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통은 단순한 발달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관절통과 호흡 곤란은 분명히 과부하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려던 목적이 정반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은 이처럼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왜 몸이 더 약해지는가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흐름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4가지 상황. 왜 걷기는 좋은데 등산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최신 연구 결과 실제 의학 연구에서 밝혀진 적절한 운동과 과도한 운동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실제 사례 운동을 무리하게 했다가 건강을 해친 사람들, 반대로 꾸준히 관리하며 몸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조언 여러분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운동법, 그리고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립니다. 이제 곧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됩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몸이 더 약해지는지 그 원인을 바로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상황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갑자기 무리하는 경우. 퇴직을 한 김 선생님은 늘 마음속에 건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회사 일로 바빠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다가 여유가 생기자마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아침 등산을 해야겠다. 그는 오랜만에 등산화를 꺼내 신고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땀 흘린 뒤에 상쾌함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무릎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골 손상과 근육 염좌 진단을 받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운동은 준비 없는 몸에 가해졌을 때 오히려 큰 손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버티지 못해 미세하게 찢어지고 관절은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집니다. 자동차를 오래 세워두다가 갑자기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매캐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던 몸을 무리하게 쓰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빠져 계시지 않나요? 운동은 결코 속도가 아니라 점진적인 적응이 핵심입니다. 운동량은 많지만 회복이 부족한 경우. 다음은 이웃의 이씨 이야기입니다. 이씨는 하루만 보 걷기, 요가, 주말에는 등산까지 빠짐없이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곤이 풀리지 않고 입술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감기에도 쉽게 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운동 자체가 아니라 회복의 부족이었습니다. 운동은 본질적으로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육을 찢고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며 뼈와 관절에 압박을 가하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뒤에는 반드시 휴식이라는 회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찢어져야 자라지만 그 상처가 아물 시간을 주지 않으면 계속 손상만 반복될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땀이 많이 나야 효과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매일 고강도 운동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회복이 없는 운동은 결국 몸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과로,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이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3.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경우. 사람마다 타고난 체형과 관절 상태가 다릅니다. 허리가 약한 분에게는 줄넘기나 달리기가 해가 될 수 있고, 무릎이 약한 분에게는 등산이나 스쿼트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들 하니까 이게 좋다더라라는 말에 무작정 따라합니다. 한 예로 심장이 약한 김 할머니는 주변에서 수영이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긴장된 상태로 호흡을 조절하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며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운동은 결코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가 맞는 사람, 스트레칭이 맞는 사람, 또는 가볍게 계단 오르내리기가 맞는 사람 답은 각자 다릅니다. 4. 운동을 벌처럼 하는 경우. 운동을 즐기지 못하고 마치 자신을 괴롭히는 의무로 삼을 때도 몸은 약해집니다. 어제 많이 먹었으니 오늘은 2시간 뛰어야 한다. 나는 체력이 약하니 더 괴롭게 해야 강해진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벌처럼 대하는 것이죠.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스트레스를 주며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호르몬은 균형을 잃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운동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운동을 즐기며 하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의 건강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합니다. 즐기는 사람은 같은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가 낮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몸으로 갑자기 무리하는 경우,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회복이 부족한 경우,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경우, 운동을 벌처럼 대하는 경우,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즐기는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정말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몸이 약해진다는 게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었을까? 다음 파트에서는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이 놀라운 진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운동이 지나치면 몸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건강하다는 단순한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과학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1. 심장과 운동. 지나친 운동은 심장을 약하게 만든다. 미국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의학센터 연구진은 수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 습관과 심장 건강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적당한 운동을 하는 그룹은 심장 건강 지표가 가장 뛰어났지만 매일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는 그룹은 오히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부정맥 발생률이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장은 근육입니다. 운동으로 강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굳어지고 피로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합니다. 이른바 운동성 심장 질환 엑서사이즈 마이너스 인두스트 카디액 프라블럼이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 중 일부는 일반인보다 부정맥 위험이 높고 심방세동 같은 문제도 자주 보고됩니다. 건강을 위해 달렸는데 심장이 망가졌다는 사례는 연구와 실제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면역 체계와 운동. 강한 운동은 면역을 떨어뜨린다. 독일 쾰른 대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벼운 산책만 한 그룹,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한 그룹, 고강도 운동을 매일 한 그룹을 비교했죠. 그 결과 중간 강도 운동을 한 그룹의 면역력이 가장 강했고 고강도 운동 그룹은 오히려 백혈구 수치와 면역 반응이 크게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운동을 적당히 한 사람은 감기에 덜 걸렸지만 매일 힘들게 운동한 사람은 감기에 더 자주 걸린 겁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적당히 분비되면 좋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후 며칠 동안 감기에 잘 걸리는 현상이 흔히 나타나는 것이죠. 연구에서는 이를 면역 창이뮨 윈도이라고 부르는데 고강도 운동 직후에는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노화와 운동. 적정 운동은 젊음을, 과도한 운동은 노화를.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40세 이상의 성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세포 속 텔로미어 길이가 유지되었지만 무리한 운동을 한 사람은 오히려 텔로미어가 더 빨리 짧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짧아질수록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결국 운동을 너무 세게, 너무 오래 하면 세포 수준에서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관찰됩니다. 지나치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건강해 보이기보다 오히려 수척해 보이고 피부가 건조하며 눈밑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운동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밝고
혈색이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도 보이는 노화의 속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4. 근육과 관절 연구 과유불급의 대표적 사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스포츠의학 연구팀은 무릎 관절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5천, 8천 보 걷는 사람은 관절염 발생률이 크게 낮았지만 하루 2만 보 이상을 꾸준히 걷는 사람은 오히려 무릎 관절염 위험이 높았다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근육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으로 미세 손상이 일어나고 그 손상을 회복하며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무리하면 근육은 오히려 퇴행성 변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흔히 과훈련 증후군 오브 ERTRAI닝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증상은 피로, 체력 저하, 무기력감, 수면 장애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운동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힘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5. 정신 건강과 운동 즐거움이 없는 운동은 해롭다.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연구에서는 운동의 정신적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1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운동 강도와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고강도 운동을 억지로 지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과 우울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로 느껴질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위를 차지합니다. 결국 뇌는 운동을 즐거움이 아니라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는 공통된 메시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하나같이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운동은 분명히 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면 독이 된다.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이 가장 건강하다. 미국 심장협회 AHA와 세계보건기구 WHO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성인에게 권장되는 운동량은 일주일 150분의 중강도 운동 혹은 75분의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시간을 며칠에 나누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땀을 쏟아내는 마라톤보다 하루 30분 꾸준히 걷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연구가 아니라 내 이웃이나 내 가족에게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바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운동을 무리하게 했다가 몸이 망가진 경우, 또 적절하게 꾸준히 해서 건강을 지켜낸 경우를 생생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 선생님은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운동다운 운동을 못했는데 퇴직 후에는 이제는 건강 챙겨야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성취감이 컸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가슴이 쿵쾅거리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볼을 스쳤고 하늘빛은 퇴직 후 답답했던 마음까지 씻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무릎은 점점 붓고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퇴행성 관절염 악화였습니다. 의사는 등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준비 운동도 없이 매일 산을 오른 게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는 걷기조차 힘들어져 수술을 고려하게 되었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걷는 자유를 잃어버린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사례 2. 하루 만보 걷기 도전한 여성의 피로 누적. 직장인 이모 씨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만보 걷기가 장수 비법이라는 말을 듣고 매일 시간을 쪼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한 날도 집 앞을 계속 돌며 만보를 채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은 매일 불에 댄 듯 뜨겁고 종아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족저근막염과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걷기는 좋지만 무조건 양을 채우려는 습관 때문에 몸이 회복할 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운동은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갉아먹고 있었네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사례 3. 헬스클럽에서 과훈련에 빠진 청년. 40대 초반의 정 씨는 헬스클럽에 등록해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습니다. 아령을 드는 팔은 터질 듯 팽팽했고 거울 속의 모습에 뿌듯해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며 새벽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과훈련 증후군과 스트레스성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운동은 근육만이 아니라 신경계, 호르몬, 심장까지 모두 소모시킨다며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은 쉬라고 권했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거구나. 사례 4. 운동을 조절해 건강을 지킨 여성. 반대로 운동을 현명하게 조절해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70대 김할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걷기를 권했지만 그녀는 무릎이 약해 오래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걷다 무릎이 부었지만 이후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루 2번, 각 15분씩만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도는 방식으로 조절한 겁니다. 놀랍게도 2달 뒤 혈당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늘 피곤하던 얼굴에서 혈색이 돌고 손주와 손을 잡고 걸을 만큼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까 몸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더라고요. 그녀는 이렇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례 5. 즐겁게 운동한 남성의 장수 비결.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80대까지 정정하게 살아온 최노인입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 친구들과 가볍게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를 때마다 웃음소리가 터졌고 넘어져도 서로 부축하며 즐겁게 이어갔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히 즐겁게 회복을 존중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치매도 큰 질환도 없이 건강한 노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친구 같은 거야. 같이 놀아야 오래 가지. 여러분, 이 5가지 사례는 모두 다른 인물의 이야기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무리한 사람은 몸이 무너졌다. 운동을 꾸준히 나에게 맞게 즐겁게 한 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즉,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과 태도가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할수록 왜 몸이 더 약해질 수 있는가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5,000보 걷는 사람과 등산하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는 단순한 장면에서 출발했지만 그 안에는 회복과 소모의 균형, 염증과 면역의 불안정, 호르몬의 균형, 나이와 체질의 차이 같은 아주 중요한 건강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운동은 마치 약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반대로 전혀 먹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매일 등산을 하는 것보다 하루는 가볍게 걷고 하루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고 또 하루는 휴식하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야 운동이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화로 이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 선택. 젊을 때는 땀 흘리며 달리고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이 건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적절한 자극을 원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나이에 무리해서 산을 오르는 것은 건강 관리가 아니라
자기 몸을 갉아먹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이후라면 가벼운 걷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체중 운동, 유연성을 기르는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운동 습관을 보면 대부분 이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기. 운동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루 1000보를 걸어도 거뜬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3000보만 걸어도 지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이 얼마큼 했느냐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입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하다면, 관절에 통증이 잦다면, 잠이 깊이 오지 않는다면 이는 내 몸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경고입니다. 이때는 멈추고 쉬고 회복하는 게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회복. 많은 사람들이 운동 시간을 기록하고 몇 보를 걸었는지, 몇 시간을 달렸는지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회복했느냐입니다.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적당한 휴식. 이 네 가지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일수록 운동량보다 회복력이 장수와 직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균형이 답이다.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 혹은 운동을 안 하면 아프다. 이 두 가지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운동과 회복, 자극과 휴식, 긴장과 이완의 균형이야말로 진짜 해답입니다. 5000보를 가볍게 걸으며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호흡하는 시간. 이 단순한 행위가 매일 산을 오르며 무릎을 혹사하는 것보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내 몸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는가? 아니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는가? 만약 답이 두 번째라면 더 이상 남과 비교하거나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운동은 나의 몸과 마음이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만큼만 하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진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리한 운동보다 내 몸이 웃는 운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